아, 이날 체중이 좀 많이 빠졌구나. 그럼 이걸 내 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체중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식사량을 더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무리해서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, 보통 그럴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이제 실패할 경우가 이제 많아지죠. 그래서 보면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어트 때 체중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다이어트 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진행을 하는데,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변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존재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구간이 왜 있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체중 감소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도 사실 무난하게 그냥 체중이 감소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. 자,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지금 이 구간 있죠?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동면중이 체중이 변하지가 않아요, 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사할 수도 있는데 체중이 가장 많이 빠졌던 그 날만 기억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변했고, 뭐 갑작스럽게 좀 일시적으로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졌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. 그냥 오직 내가 이날 체중이 좀 많이 빠졌구나, 그럼 이걸 내 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쭉 봐요. 내가 체중이 계속 변하지가 않네? 지금 17일 동안 체중이 변하지가 않네. 체중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식사량을 더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무리해서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, 보통 그럴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이제 실패할 경우가 이제 많아지죠. 그래서 보면 체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게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, 체중이 앞쪽에서 빨리 빠졌을 경우에는 횡이동 할 수가 있다라는 그거를 아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래요. 동면중이 체중이 안 빠져요, 그 다음에 뭐 체중이 계속 유지가 돼요, 그러는 경우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, 그 이후에 체중이 유지되는 이런 구간들이 종종 있어요. 이유는 다양해요. 그래서 뭐 내가 수분 섭취를 좀 덜해서 수분이 많이 몸에 빠져나간 경우라든지, 혹은 내 컨디션 난조라든지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경우, 체중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았을 경우, 혹은 이제 수분이라든지 뭐 염분 섭취가 좀 많았을 경우,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체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방해가 돼요. 물론 체중이 이렇게 이쁘게 빠지는 구간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많이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, 이렇게 체중을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체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, 그래서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요런 체중의 추세선이라든지 체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동면중의 운동 도우미, 여기에 요 메인 화면이죠? 여기에 이제 체중을 매일매일 입력을 하세요. 이 화면에서 체중을 매일매일 입력을 하면 알아서 이 체중 추적에 알아서 입력이 되는데, 이렇게 이제 내가 체중을 매일 입력했을 경우에는 내 체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중 추세선이 이제 나오게 되죠.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, 혹은 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빠진 건 아닌지, 체중이 정말로 뭐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 건지, 그것들을 좀 더 알아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정말로 체중이 안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다이어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는 내 몸에서 사용하는 양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점점 체중이 조금씩 적게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은 요 사용하는 양이 이제 줄어드니까 먹는 양을 같이 줄여주거나, 아니면 혹은 사용하는 양을 다시 늘려주기 위해서 유지기간이라든지 혹은 치팅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기간을 이제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요거 실수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내가 60kg까지 뺐을 때 그때 먹었던 게 1500kcal예요. 그러면 1500kcal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차피 이 사용하는 양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살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. 더 이상 살은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1500kcal 먹으면서 그냥 60kg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이어트가 끝나면 먹는 양을 더 늘려줘야 돼요. 먹는 양을 늘려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 근육량 증가라든지 혹은 컨디션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릴 수 있어요. 물론 이 먹는 양을 처음에 늘렸을 때는 내 몸에 뭐 염분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글리코겐이 회복이 되면서 몸무게가 약간 더 늘어날 수 있는데,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거는 이제 지방이 아니라 보통 수분과 뭐 글리코겐 무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체중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내 체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트래킹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.
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중을 기록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멘탈 관리라든지 이제 컨디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똥빠!